안녕하세요. 나의 은하의 슈테팡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일이 좀 있어서 채널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간 경험했던 일과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무비필의 채널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작품 본즈의 놀을 보고 온 감상을 말씀드릴까 해요. 저는 비평가도 아니고 사실 비평에 그다지 관심도 없어요. 예전엔 작품의 좋고 나쁨을 좀 깐깐하게 따지곤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정말 감상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후기도 비평이 아닌 감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저의 이야기를 작품을 향한 평가로 들어주시기보다는 그냥 얘는 이렇게 느꼈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추천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모시 샬라메를 좋아하신다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을 좋아하신다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작책을 읽고 영화를 봤는데요. 티모시에 걸맞게 캐릭터 성격이 살짝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티모시가 아니면 다른 배우를 상상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며 영화를 볼 수 있었네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특유의 감성적인 그 상황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만 같은 생생한 느낌도 여전해서 평소 감독의 스타일을 좋아하셨던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독특한 소재의 작품을 보고 싶으셨던 분들, 흔한 로맨스 이야기가 지겨우셨던 분들, 흔한 성장물이 식상하게 느껴지셨던 분들께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보다 신선할 수 없다고 나름대로 자신있게 말하고 싶어요. 원작 이야기가 이미 신선했기 때문에 그걸 영화가 얼마나 잘 담을지 궁금했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했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책 속 방대한 이야기를 2시간 분량의 영화에 맞도록 덜어낼 부분은 덜어내고 바꿀 부분은 적절하게 바꿔 대단히 담백한 영화가 탄생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 한번 보고 나면 잘 잊히지 않는 작품을 보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는 동안은 제법 즐거운데 보고 1시간만 지나도 내가 뭘 봤더라 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본즈의 놀은 그런 영화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걸 안 보시는 게 좋은 분들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분명 좋은 작품이었는데요. 소재가 소재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하기엔 좀 살짝 무리가 있긴 한데요.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분에 대해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아마도 시간이 맞아서 뭔가 영화 한 편 아무거나 보기 위해 오셨던 분 같았어요. 아니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신 것도 같았고요. 왜냐하면 영화 시작하고 식인종에 대한 소재가 드러나니 정말 육성으로 어머 하고 놀라셨거든요. 식인에 대한 이야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반응도 진지해졌고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영화관에서 나가셨습니다. 참, 그분을 보며 준비 없이 보기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 라는 생각을 했네요. 식인종, 사람이 사람을 먹는 종족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잔인한 장면도 제법 나오기 때문에 피범벅의 영상이 힘든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잔인한 걸 잘 못 보거든요. 티모시가 아니었다면, 또 제가 영화 유튜버가 아니었다면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봐서 좋았고 보길 잘했다고 보고 난 뒤에는 생각하고 있지만요. 보면서는 참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작을 읽고 영화를 봤는데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원작과 영화의 차이가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원작을 읽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가능하면 영화를 먼저 본 뒤에 원작을 읽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원작과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보게 되니 다소 재미가 떨어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흘러갈지 반전이 짐작가기도 했고요. 물론 짐작가는 걸 넘어 아는 거지만요. 이건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만약 읽지 않고 갔다면 제 옆에 앉으셨던 그분처럼 기겁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영화를 보기에 가장 좋은 상태는 식인을 소재로 했다는 정도만 알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원작과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약스포가 있으니 스포를 피하고픈 분들께서는 살짝 훅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주인공 메런과 리, 캐릭터 성격의 변화였어요. 영화에서는 원작에서보다 메런과 리가 좀 더 인간적이고 순한 성품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원작을 읽으며 기괴하다고 느꼈던 포인트들이 다소 순화된 듯 느껴졌고 동시에 캐릭터 개개인의 고뇌에 보다 이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며 안타까움이랄까 좀 갑갑함을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메런이 상당히 수동적인 캐릭터라는 점이었어요. 그걸 영화 제작진들도 느낀 걸까요? 영화는 그런 메런을 보다 능동적인 캐릭터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며 갑갑했던 부분이 영화에서는 많이 사이다화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책에서는 리를 마치 메런의 구원자와 같은 역할로 표현하는데요. 영화는 리를 책에서보다 메런에게 의지하는 메런을 영혼의 단짝으로 인식하는 걸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보다 좀 쌍둥이랄까? 운명 공동체처럼 보였고 그 점이 두 사람의 사랑을 보다 절절하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메런을 연기한 테일러 러셀의 이미지와 리를 연기한 티모시 샬라메의 이미지와도 잘 맞았다고 봤고요. 그래서인지 분명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책과 영화는 마치 다른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뛰어난 이야기꾼 감독과 뛰어난 연기력을 갖춘 배우가 함께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책에서는 메런이 단독 주인공으로 그려지거든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메런과 리가 공동 주인공인 것처럼 보였어요. 리가 등장하는 시점도 책에서보다 훨씬 이르고 리의 이야기나 감정이 보다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책에서보다 리의 아픔에 훨씬 이입이 됐고 책을 덮으면서 메런을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영화를 본 뒤에는 리를 한 번 더 생각하기도 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며 어마무시하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역시 글로 읽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건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책 속 표현보다 엄청 순화돼서 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게 저는 좀 힘들었어요. 책 속 캐릭터들은 뼈까지 자연스럽게 씹어먹는데 영화 속 캐릭터들은 뼈는 못 먹는 차이점이 또 크게 보이기도 했고요. 참고로 이건 영화에서 키포인트 역할을 하죠. 개인적으로 이건 감독의 센스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가 책보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영화를 보기 전 감독 인터뷰를 읽었는데요. 감독은 본즈에노를 사랑영화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책은 사랑도 있지만 성장에 초점을 좀 맞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사를 읽을 땐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대단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직접 보고 나니 정말 감독의 말처럼 사랑영화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정체성 고찰에 관한 영화로 보이기도 했어요.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모두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타고났죠. 세상으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고 그게 반복되니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고요. 저는 영화를 보며 이게 비단 식인종인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특성을 타고난 이들이 세상에는 분명 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늑대아이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소설을 읽으면서는 렛미인이 많이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정작 영화를 보고 나니 늑대아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늑대아이보다 현실적이고 처절해서 참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요건 좀 스포가 강한 정보인데요. 원작에서 설리는 영화에서보다 치밀하고 나쁜 놈으로 등장해요. 물론 영화 속 설리도 나쁜 놈인데요. 원작 속 설리가 보다 치밀하달까요? 굳이 따지자면 영화 속 설리는 미친놈이고 원작 속 설리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화에서는 약간 자기만 생각하는 영혼이 자라지 않은 것만 같은 유아적인 면모를 보이거든요. 스스로를 지칭할 때 나가 아닌 설리는 설리가 라고 말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부분을 표현한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메런을 향한 집착도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아이가 떼쓰는 걸로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원작에서는 설리가 완전히 다르게 묘사돼요. 책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 꼭 건너뛰시길 추천드려요. 결말과는 상관이 없지만 엄청 스포거든요. 원작 속 설리는 메런의 할아버지예요. 후반부에 요 사실이 드러나는데 정말 미친 게 잡아먹을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아이를 낳은 걸로 표현돼요. 개인적으로 설리나 메런의 아빠, 엄마 등 주변 인물에 대한 묘사는 책이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책은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거든요. 분량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작가가 생각한 식인종의 내림이랄까 유전성에 대한 설명도 훨씬 자세하고 또 추리물처럼 표현되어 있어서 범죄물을 보듯 작품에 빠질 수 있기도 했고요. 그런 특성 때문인지 공포 그리고 좌절에 대한 감각이 읽는 내내 강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영화의 메시지는 앞서 감독이 언급했듯 공포가 아닌 사랑이죠.
그래서인지 영화는 책 속 그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밀고 주인공들을 부각시키는 데에 집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독의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엔딩도 달라요. 저는 책보다 영화의 엔딩이 훨씬 호감이었습니다. 영화가 책보다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또렷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영화가 또렷한 주제의식 하나를 바탕에 깔고 하나하나 겹겹이 이야기를 쌓아 올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덕분에 책보다 군더더기 없는 같은 소재를 다루고 이야기 전개도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했네요. 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도 대중작품에서 결국 중요한 건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진지한 작품도 그 나름의 재미가 있잖아요. 작품에 푹 빠지게 만드는 매력 말이죠. 저에게 있어 본제의 놀은 대단히 재미있는 작품이었고 책을 읽지 말고 영화부터 볼 걸 하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영화만의 매력이 엄청난 작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책을 엄청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간결한 구성과 메시지의 깊이에서 영화가 책보다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의 케미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식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잔인함을 영상으로 이만큼 풀어낸 건 평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루카 감독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나름대로 짐작해봅니다. 저의 한 줄 감상 후기는 처절한 존재, 궁극의 사랑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뿅!